오타점, 보이는 타로 사주 점술 상담 플랫폼이 12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전화 방식과는 다른 보이는 상담 서비스라고 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담사도 모집 중이라고 하니 입점을 원하시는 상담사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나아가야 한다, 좀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멀어진 지 오래된 상대방일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또한 뭐 제3자가 생겼거나 여러분을 좀 잊었을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련이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헤어진 딱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되게 빠르게 처음에 다가왔다가 또 그만큼 되게 빠르게 도망갔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실제로 단기 연애나 뭐 썸붕이셨거나 또는 뭐 장기 연애였다고 하더라도 되게 끝부분에 허무하게 끝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뭔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과 공통점이나 뭐 비슷한 점이나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분들, 뭐 싸울 때는 또 엄청나게 싸우긴 하지만 또 만날 때 즐거울 때만큼은 되게 단짝 같았다, 뭔가 대화가 잘 통했다, 쿵짝이 잘 맞았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오히려 못 놓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보여줬던 어떤 다정한 말들이나 어떤 행동들, 그런 부분에 빠져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면 또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망상도 하시고 상상도 하시고 후회나 미련이 남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끝날 당시에 이 사람이 되게 좀 단호하게 뭔가 여지 하나 주지 않고 끝난 느낌도 있거든요. 되게 여러분에게 싸가지 없게 막말을 했거나 또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혼자 좀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한마디도 없이 좀 잠수를 타버렸거나 아니면 좀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별을 했다. 되게 좀 어이없게, 허무하게, 그리고 좀 예의 없게 이 이별을 끝내서 우리 여러분들조차 그 이유를, 그 합당한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본인만의 쪼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본인만의 어떤 세상, 어떤 고집, 자존심, 이게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이 뭔가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계속 뭔가 희망끈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카드들이 되게 신기하게 일관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해석하기가 편한데, 우선 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본인의 어떤 일적인 부분들,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이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좀 바쁘고 좀 여러분을 챙겨주지 못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왜 이 사람은 나를 그만큼 배려해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딴에서는 나름대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이 사람 생각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뭔가 끊임없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느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마음을 봤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쌓인 부분들이나 어떤 불만들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좀 염탐하고 있거나 SNS 마팔 중이신 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나 게시글을 보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계속 그냥 찔끔찔끔씩 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도 좀 어떤 무력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좀 잘 사는 것 같네. 얘는 뭔가 나 없이도 좀 잘 사나 보네. 얘도 완전히 나를 잊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만 이 관계가 어떻게든 회생이 된다. 극복이 된다. 라고 본인 자신도 알고 있기는 해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권이 있고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과 좀 끝날 당시에 어떤 좀 신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좀 배신 때리는 행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전과는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였다던가 아무튼 좀 구설수가 있었다던가 좀 어떤 확실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도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난다. 어떤 정책이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좀 죄책감이나 어떤 미안함도 보여지거든요. 미안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밀 그런 용기는 또 없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좀 비겁한, 좀 찌질한, 속 좁은 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뭔가 본인만의 그런 어떤 아집이라고 하죠. 그런 죽을 만큼 포기하기 싫은 어떤 아집, 어떤 고집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 또한 본인이 나서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슬퍼하는 부분들도 보여요. 슬퍼하고 미련도 많이 남고 어떤 후회스러운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너무 급발진을 했나? 그때 좀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라고 이 사람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어쩌면 헤어진 행동 자체가 좀 우발적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진짜로 홧김에 저질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본인만의 어떤 연민에 빠져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나 이런 게 좀 심한 분 같아요. 그리고 만날 당시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히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딱히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입만 꾹 다물고 가만히 좀 음흉하게 그걸 간직하다가 끝부분에서야 헤어질 때 돼서야 그걸 좀 터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좀 사실 찐따 같은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비겁하다고 하죠. 되게 음흉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살짝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슬퍼, 슬픈 나, 이러면서, 아, 나도 피해자였어. 나도 이 연애에 있어서, 나도 좀 어떤 피해받았던 부분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 속 좁은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되게 아량이 넓지 않다고 하죠. 물론 나도 좀 잘못을 하긴 했는데 너도 그때 그런 날카로운 말들을 했잖아. 아니면 너도 나를 그때 이해해주지 못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만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 보여요. 혼자서만 꽁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찐따 같은데.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게 떠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버겁다. 자기의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뭐 그게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의 그냥 일적인 문제나 힘듦, 뭐 가정적인 문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감정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굉장히 좀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고 있고 어떤 미련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자기 연민이든 아니든 그거는 맞긴 하니까. 그리고 좀만 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아, 누가 누구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걸까요? 근데 되게 어이가 없게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본인을 못 알아준다. 본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바쁠 때나 본인이 뭐 여유 없을 때나 지금 당장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임없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계속해서 참아주고 석가모니처럼 여러분이 이 사람만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이해해줘. 야, 보이시죠? 너무 소름 돋는다. 보이시죠? 나를 이해해줘. 날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계속 꾸준히 기다려주고 무슨 현모양처 마냥 자신에게 외조를 해주고 내조를 해주고 그렇게 바랬던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뭐 아들을 키우나요? 딸을 키우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전혀 이해해줄 수 없어요. 어쨌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시죠? 뭐지?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어쩌면 두 분은 뭐 오래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들이나 어떤 다른 점들, 다른 성격들, 다른 가치관 차이 이런 게 꽤 많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뭔가 두 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비슷해 보였고 뭔가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결이 비슷해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서로가 너무 달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회피형이고 여러분은 좀 불안형이고 극불안형. 그리고 이 사람은 극회피형.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약간 좀 도둑 쫓는 경찰 마냥 이 사람을 끊임없이 쫓고 쫓다가 이 사람은 계속 달아나고 도망가고 계속 자기가 쪼이는 기분이 드니까 도망가고 빤스런 치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탓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 사람이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똑바로 안정형처럼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줬으면 여러분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죠. 네. 보이시죠?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실제로 뭐 사귈 당시나 끝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혼자 무슨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김은숙 작가도 아닌데 혼자서 무슨 영화 감독 마냥 네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조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좀 순수하고 맑은 모습, 좀 귀여운 모습들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귀었을 당시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귀엽다는 말을 많이 했거나 뭐 애기 같다, 애기야, 자기야, 뭐 아무튼 좀 여러분을 좀 딸처럼 귀여워하는 그런 면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라는데 뭐 조언 구할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살짝 뭐 다른 사람들 겹지인이 만약에 두 분 사이에서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의 근황을 좀 물어보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좀 안 좋게 끝난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좀 뒷담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좀 개망나니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극소수일 테니까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두려워. 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귈 당시 뭐 전 여친이 뭐 집착이 너무 심했다, 뭐 전 남친이 집착이 너무 심했다, 아 전에 연애 때문에 나는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다, 전 애인이 나한테 이런 못된 행동들, 뭐 바람도 피고 뭐 무슨 어디 헌팅 술집도 가고 클럽도 가고 거짓말 많이 해서 나는 이제 좀 연애가 두렵다 라고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다 믿지는 마세요. 그 말들을 절대 믿지는 마세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신뢰가 가는 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입벌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입만 벌리면 구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모든 말들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앞으로 두 분의 흐름 한번 볼게요. 1주차 가만히 앉아만 있네요. 아휴, 한심한 놈. 왜 살지? 아휴, 고민만 하다가 인생 허송세월 하겠네요, 이 사람은. 아휴, 살지 말아라 그냥. 근데 저는요, 물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흐름이 안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희망 고문하기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차에서 6주차쯤에 이 사람에게서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어쩌면 이때 좀 재회운이 크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대놓고 재회, 부활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때 아마도 이분께서는 좀 오랜 잠수를 끝내고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시그널, 네, 뭐 약간 약한 시그널 같은 거 있죠. 막 스토리 좋아요나 DM 막 이런 거 있죠. 찔러보는 듯한 어떤 연락들, 이런 걸 해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5주차에서 6주차쯤에.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에 너무 휘말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약간 좀 정복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덥석 이 사람의 연락을 받거나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헥헥거리면 이 사람은 금방 또 떠날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정복했네 이러면서 또 도망갈 수도 있는 비겁한 미친놈이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좀 도도하게 구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장문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질질 짜고 이런 그리워하는 연락이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8, 4, 1, 0,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조언이 뭘까요?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Get more information. 어쩌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여러분이 지금 잘 서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좀 주변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뭐 진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나는 친구가 없다,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GPT 있죠. GPT나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나한테 이별을 고한 상황인데
이수기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가 판단을 해줘. 그러면 걔가 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거거든요. 그걸 차라리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또 be assertive. 적극적인 행동 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좀 알아가라.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고 소개팅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뜨네요. improving health. 건강 조심하래요. 실제로 지금 좀 아프신 분들 건강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좀 실제로 살도 좀 많이 빠지시고 어떤 두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목 건강, 기관지 약간 이쪽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카드가 뜨면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또는 안 좋아지실 분들이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고 제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을 복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이나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우선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뭔가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심리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미련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진짜로 시간이 좀 오래 지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여러분들은 여전히 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크고, 또한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굉장히 좀 해로운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해로운 만큼 그만큼 좀 중독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라고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해롭고 나한테 하등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과거의 어떤 추억들이 미화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과 끝날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도 못다한 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좀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되게 억울하게 뭔가 오해를 샀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무슨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전히 미련이 좀 많이 남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에게 좀 분노 중이신 부분도 있어 보여지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배신 때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나 말고 지금 제3자가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제3자가 생겼어? 나는 지금 여전히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좀 억울해하시는 심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재결합하고 싶으면서도 또 우리 여러분들은 한편으론 이 사람에게 어떤 정 떨어지는 부분들, 어떤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캄다운을 시키고 이성적으로 이제는 나도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라고 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많은 분들, 어떤 극소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에게 통보식으로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뭔가 찾는데도 차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던 이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참다 못해 이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다시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람과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바빠지면서 생겼던 서로에게 소홀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좀 잘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판 싸우고 서로 진짜 개같이 싸우고 끝낸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흐지부지 됐다라는 느낌이 크고, 또한 되게 허망하게 끝났다,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돌아온다면 아예 진짜 개처럼 싸우고 끝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내가 더 이상 연락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도 많이 노력을 해봤고 이 관계에서 서로에게 지친 부분도 많았고, 또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먼저 좀 이 사람에게 많이 매달려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나도 더 이상 다가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볼게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되게 똑같은 카드가 뜨네요. 이 사람도 뭔가 끝날 당시에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구구절절 해명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끝날 당시에 이 사람도 좀 나쁘게 끝났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면서 끝났을 가능성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울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좀 미련이 있어 보이는 행동들로 끝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미련을 가지고 있고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극소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근히 좀 깔짝대는 행동들을 하거나 여러분을 좀 염탐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생각이 난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분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다가가고는 싶다. 다시 연락을 하고는 싶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난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도 있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 해서 뭐가 변하겠어. 나도 어차피 안 변할 거 나도 솔직히 알고 너도 안 변할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 우리 둘 다 안 변할 거면은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딴에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 관계에서 좀 헌신도 많이 해줬고 이 사람에게 많이 좀 어떤 도움도 줬었고 위로도 해줬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배은망덕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대로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이상한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너는 나한테 연락이 올 거잖아. 어차피 너는 네가 아쉬우면 네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는 별다른 액션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인진 모르겠는데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왕자병이에요? 공주병이에요? 이 사람?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끝날 당시에 이 사람에게 좀 많이 매달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사귈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일부러 좀 기세워주는 듯한 말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오징어더라도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좀 기세등등한 태도가 많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되게 괘씸하고 뭔가 찐따 같은 마인드긴 한데 어쩌면 두 분은 어떤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 보자.
네가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러면서 이 사람도 계속 뻗팅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좀 잘 맞았던 부분들이나 어떤 괜찮았던 어떤 속궁합이나 아니면 대화, 티키타카처럼 굉장히 좀 물 흐르듯이 잘 통하던 대화들, 그리고 초반에 그 쿵짝이 잘 맞던 모습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어떤 끌리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또한 실제로 이분이 여러분을 만날 당시에 여러분의 외모 칭찬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했다. 여러분에게 먼저 처음에 적극적으로 돌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딴 여자들 만나보긴 했지만 너만큼 예쁜 사람, 너만큼 좀 잘생긴 사람 없는 것 같아. 네가 제일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긴 해요. 솔직히 외모 하나는 네가 진짜 최고였지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외모를 좀 그리워하고 있다, 여러분의 외모와 그 제3자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어떻게 내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 내가 절대 다시 한 번 끝나면 끝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먼저 다가가겠어. 염치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진짜 버티고 있다 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좀 음흉한 분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할 말이 있고 속으로 좀 끙끙 앓고 좀 여러분에게 어떤 불만 아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좀 뒤늦게 터트려 버리고 뒤늦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잠수 타거나 회피를 함으로써 끝내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지독한 회피형이라고 하죠. 그냥 분명 여러분에게 정정당당히 앞으로 나서서 이런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를 제대로 못 만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바쁘다고, 또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을 혼자 스스로 내리면서 빤스런치는 그런 좀 비겁한 하남자, 하여자 같은 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이 더 중요해. 내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로 너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기는 해. 없기는 한데 네가 먼저 차라리 와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너에 대해서 미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솔직히 계속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나도 어떤 망상 아닌 망상도 하고 있어. 근데 말이야,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라고 했잖아.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 자질구레한 내 사정들을 다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게 좀 귀찮은 것도 사실이야. 귀찮기도 해.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차라리 좀 낫기는 해. 낫기는 하고, 나도 힘들어. 나도 좀 지치고, 지금 신체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 사정도 좀 지금 날리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챙기거나 돌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거를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 너는 내 노력들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좀 찐따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염탐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궁금해한대요. 어쩌면 네가 새 남자, 새 여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나만 계속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집착도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을까요? 살짝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좀 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는 지금 좀 잘 살잖아.
너는 어쨌든 상황이 나보단 낫잖아. 근데 지금 너한테 다가가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는 것도 사실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아휴, 왜 이렇게 찌질이 같지? 네,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볼게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뭔가 진짜로 뭐 힘든 상황이 있나요? 이 사람 뭐 바빠요? 좀 뭐 투잡을 뛰나 쓰리잡을 뛰나 아니면 뭐 사업 확장을 하나 뭘 하는지 돈이 없는지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뭐 베네수엘라의 빈민촌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기 살고 있고 뭐 홈리스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전화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 좀 핑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유 찐따 같은 놈. 네,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어쩌면 두 분은 끝날 당시에 서로에게 서로를 상처 주는 말들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홧김에 이 사람에게 어떤 모진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 이 사람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싸가지 없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진심은 아니었다고 하긴 해요. 자기 진심은 아니었는데 그런 말들을 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네 하다못해 고딩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자기 감정 하나를 컨트롤 못하는지 그러면은 이건 미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애새끼가 아닐까요? 그냥 덜 떨어진 놈이 아닐까요? 자기 행동 하나, 자기 기분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좀만 기다려줄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참을 만큼 많이 참았고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참을성 있게 자기를 계속 인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무슨 아들을 키우나 딸을 키우나요?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알기는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은 참 찌질한지 모르겠습니다. 알면은 좀 사과를 하고 후회를 하는 행동,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아휴,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 생각도 많고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많고 망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은근히 좀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좀 우울증이 있나 싶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는 면도 있어 보여요. 진짜 우울증 있나? 이 사람? 이미 진짜 뭐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확장을 하나 싶기도 하고 이직 준비를 하나 공부를 하나. 네. 솔직히 말하면 연락운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좀 끝부분에 가서는 여러분을 좀 생각하거나 여러분에게 좀 찔러보는 듯한 행동들을 하거나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의 좀 현실이 더 버겁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느라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생각이 없대요.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꽁한 부분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좀 꽁기한 부분들 여러분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잖아. 너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도 안 바뀌고 있어. 나도 안 바뀌고 너도 안 바뀌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깨진 그릇을 이어 붙일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연락 자체는 3, 4, 5, 6, 7, 8, 한 8주차에서 9주차 사이에 올 것 같기는 해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근데 살짝은 좀 찔러보듯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재회 여부가 결정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받아주신다면 재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비추천드려요. 또 언제든 자기 힘들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8, 7, 6, 그리고 0,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좀 뽑아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Don't stop. 멈추지 말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가 나 자신을 추스르기도 좀 힘든 상황이다. 내가 굉장히 좀 힘들고 마음이 좀 안 좋다. 너무 피폐해져 있고 우울증에 걸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굳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좀 굉장히 좀 좋은 인연이 다가온대요. 보이시죠? The situation will improve.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확실하게 나아질 것이고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Yes.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좀 이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사람이고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길 수 있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이 법칙을 겪어봤거든요. 겪어봤고 실제로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을 복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채가 있어야만 모든 점이나 타로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또는 헤어질 당시의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되게 이분과는 어떤 시작과 끝이 좀 명확하게 달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찬대하거나 찬밥 신세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상에서도 약간 진짜 결혼을 뜻하는 카드가 처음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께서 만날 당시에 여러분에게 어떤 진지한 약속들을 했거나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좀 이빨린 소리들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진짜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사탕 발린 말들이나 이 사람의 어떤 자상한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좀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미화가 되어서 그런지 자꾸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자책하는 심정도 있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이 사람을 닥달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우리 사이에서 어떤 그런 삼각관계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태까지 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헤어질 당시에 또 헤어지기 전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자기가 끝까지 좀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을 이 끝을 여러분한테 좀 전가를 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끝까지 본인은 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마음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을 통보하게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도망치듯이 일방적으로 통보 이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좀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끝날 당시에 되게 말없이 끝냈거나 그냥 피곤하다는 말, 뭐 바쁘다는 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좀 여지주는 쓸데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끝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던 이별이었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는데 전날까지 분명히 하하호호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억울해 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왜 분명 그때
나한테 좋다고 난리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나한테 그렇게 달콤한 행동들, 말들을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끝을 네 맘대로 정해? 약간 이런 마음. 왜 시작도 끝도 다 네가 일방적으로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짜증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야 하시는 마음도 있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은 이분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뇌에 뭐가 들었을까요? 뭔가 되게 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어쩌면 진짜로 뭔가를 좀 준비하거나 바쁘거나 뭐 아무튼 힘든 사람이다. 뭐 가정 문제가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이 관계에서 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변명 중이신, 합리화 중이신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이별이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욱하는 마음에 좀 충동적으로 내렸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두 분은 말 한마디로 헤어졌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소한 게 계기가 돼서 사소한 것을 발단으로 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딱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좀 쉬고 싶다. 너무 피로하다. 육체적인 피로도 너무 심하고 나 지금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무엇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뭐 어떻게든 다시 만나든가 하겠지. 지금 당장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사람도 좀 굉장히 좀 극심한, 극단적인 회피형일까요? 되게 비겁하게 도망을 친, 빤스런을 친 그런 비열한 마음도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의 했던 행동들이나 뭐 여러분에게 했던 좋았을 때 했던 행동들이랑 나중에 이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했던 행동들이 완전히 좀 상반되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뭐 이중인격인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좋을 때랑 자기 힘들 때 이렇게 행동이 휙휙 바뀌지? 뭐 지킬 앤 하이든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불만이 있으면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회피를 하다가 좀 뒤늦게 터트리거나 아니면 좀 통보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자기 잣대로 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 이기적으로 연애를 하는 분 같긴 하거든요. 되게 편하게 연애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더더욱 불안해져서 이 사람 때문에 더더욱 불안형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애원하고 연락하고 해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답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달아나고 도망가고 빤스런 치는데 또 내가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러면 또 궁금해하고 이 사람께서 살짝 좀 찝쩍대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어요. 무슨 애초에 이 사람 자체가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어느 정도 좀 예민한 사람 같긴 하거든요. 감정이 좀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흔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심해요. 마음이. 조금 더 자세히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동사리만 들었는지 볼게요. 은둔자 카드. 파이브 소드 카드. 이 사람은 지금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좀 누워있고 싶어. 쉬고 싶어. 다 지친다. 나 피곤하게 하지 마.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좀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좀 퇴색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딱히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에게 샤넬백을 사달라고 했나요? 구찌백을 사달라 했나요? 뭐 에르메스 사달라고 했나요? 그러면 조금 이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보증 사달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냥 이 사람은 좀 지친다. 아, 짜증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했던 어떤 작은 요구들이나 사소한 말들 이런 게 다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랬을 거면은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됐죠. 애초에 그거 하나 책임지지 못할 거면 자기 여자, 자기 남자 하나 책임지지 못할 거면 연애를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책임감 있는 제대로 된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잣대로 살고 싶어 해요.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목표나 이유, 방향성 이런 게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바쁜 거에 좀 심취해 있고 자기 힘든 거에만 심취해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자기 연민에 그냥 빠져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아예 안 온 건 아니지만 가끔 떠오르고 미련이 있고 궁금해하고 약간 후회하는 감정, 어떤 죄책감 있는 감정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힘든 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여러분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좀 자유롭고 싶다. 지금은 혼자서 좀 즐기고 싶다. 못해왔던 것들을 즐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뭐 우리가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약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리고 본인이 손을 내밀어야지만 이 관계가 다시 재생이 될 거라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고 빤스런 치고 회피하고 굴 속에 도망가 있고 가만히 있어요. 네.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만큼 본인을 좀 위로해주던 사람 또는 본인에게 좀 잘해주던 사람 좀 되게 친구처럼 티키타카 잘 통하고 좀 순수하고 해맑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이상형이 여러분이었다. 이것도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첫사랑이었거나 뭐 첫 연애였거나 뭐 이 사람과 처음 한 활동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강렬하게 끌리던 사람이나 되게 죽도록 안 맞을 때는 안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을 때는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불닭볶음면처럼 끌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순수하게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본인이 다가가야만 이 관계가 재생이 될 거라는 사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못 다가가겠대요. 지금 당장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괜히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모진 말을 할까봐 괜히 뭔가 자신에게 따질까봐 본인이 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도 약간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어떤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연락하고 싶다. 근데 하지 말아야지. 싫어. 아니야. 근데 해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래. 계속해서 무슨 이중인격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망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고 있고 내가 연락을 하면 얘 반응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얘는 지금쯤 제3자가 생겼지 않을까? 너를 뺏기기는 싫은데, 너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있는 꼴을 보면 그거는 그것대로 좀 분노가 솟구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딴 남자나 딴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게 이 사람의 좀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놀부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연락하면 되잖아요. 연락하고 용기 있게 다가가고 상남자, 상여자처럼 손을 내밀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개찐따예요. 개찐따고 개찌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가갔다가 그냥 까일 만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커 보여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나이 먹고 여태까지 자기 마음도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아무런 손도 안 내밀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냥 개노답, 개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딱히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히 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실제로 이분이 끝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다. 나는 네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줄 것 같아. 나는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너한테는 좀 모자랐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더 이상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 뭐 얼마나 더 천천히 알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수녀가 되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돌부처가 되게 생겼는데 얼마나 더 알아가야 될까요? 그러다가 한 80세까지 이 사람은 독거노인으로 계속 그냥 알아가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독거노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왜 살지? 에휴.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 두려워. 두렵대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 찐따놈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겁쟁이고 겁이 많고 에휴 비겁하고 아니 그냥 상남자처럼 상여자처럼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하라고 이 비겁한 놈. 네, 너무 화가 났네요. 네,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라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카톡 프사나 뭐 SNS 이런 걸 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깔짝대고 연락하고 깔짝거리는 그런 스토리 좋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만 누르고 있거나 아니 그냥 진짜 염탐만 하고 있거나 근데 보면서 얘 잘 사나 보네. 나 없이도 잘 놀러가고 어디 뭐 바닷가도 가는 것 같고 어디 아니면 어디 여행도 가는 것 같고 잘 사네. 그러면 내가 굳이 연락해야 되나? 너는 이미 잘 살고 나도 좀 잘 살고 서로 이렇게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라네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갓생을 사는 모습 있죠? 여러분이 어쩌면 SNS나 푸사 이런 데서 여러분이 좀 열심히 산다는 티를 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직업적으로 좀 성공한 모습이나 어떤 좀 인정받은 모습들 이런 걸 좀 올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역시나 멋지네, 멋있긴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떤 자격지심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에 대해서 살짝 어떤 열등감도 있어 보여요. 되게 양면적이죠, 사람이. 그냥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냐고. 지킬 앤 하이드 같아요. 그냥 머리에 그냥 생각 자체가 에휴 왜 살지? 이 사람은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연락 올 시점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근데요.
짜증나게도 이 사람이 연락이 또 올 것 같기는 해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1주차나 2주차 사이에 어떤 액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좀 찔러보듯이 올 만한 연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성에 차지 않을 만한 연락일 수도 있어요. 좀 절절히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리워하는 티를 내고 이런 연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뭐해? 잘 자? 너 지금 자니? 약간 남자랑 있어? 뭐 약간 이런 진짜 개쓰잘데기 없는 연락 있죠?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1주차나 2주차 사이에 없으면 4주차나 5주차 사이에 연락운이 보이긴 하거든요.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때는 좀 더 만남운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여럿이서 좀 어떤 겹지인들끼리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나 우연히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날짜. 이 사람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볼게요. 우선 8, 6, 0, 3,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뽑고 마무리할게요. 조언 카드가 중요하거든요. Choose a new dir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 카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 회피형의 개 잡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향을 택해라. 새로운 놈을 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떤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어떤 억울한 심정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청춘이 아깝습니다. 이런 개쓰잘데기 없는 놈을 왜 기다리시나요?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라. Big happy changes. 그게 더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방향일 것이다. 행복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의 심신 안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웬 개 잡쓰레기 같아요. Communicate clearly.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래요. 괜히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 배려한답시고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재회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까지 복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채가 있어야만 뭐든지 잘 이뤄질 수 있거든요. 원래 모든 점이나 타로는.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우선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심리 이런 거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다, 버겁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사람만을 내가 기다려야 되나? 내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돌부처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만을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좀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뉴페를 만나려고 좀 노력을 해봤거나 안 가던 소개팅이나 어떤 모임들을 가봤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현타가 많이 와서 이 사람 생각이 더 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을 뭔가 절절히 사랑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들도 오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가 오나? 내가 오나? 먼저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연락하나 내가 먼저 하나 한번 보자.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두 분 다 되게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세신 분들 같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재회는 됐고 무슨 차라리 마지막으로 어떤 오해라도 풀고 싶고 소통이라도 하고 싶고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빵 차주고 싶다라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복수하고 싶다는 복수 심리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 관계에서 마지막 결정권자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차였거나 아니면 찼더라도 좀 차인 기분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당했던 어떤 서름이나 내가 당했던 어떤 상처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약간 이런 심리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쩌면 좀 기다린 지 꽤 오래 지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도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설사 이 사람께서 뭐 연락이 왔거나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너무 진중하지 못한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었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듣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이런 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뭔 생각을 하고 사나요? 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휴 노답이다 이 사람. 아휴 뭔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인지는 정확히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장거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 사람의 바빠짐, 현실적인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뭐 학업적 문제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핑계로 우리 여러분한테 제대로 잘 못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중적인 게 또 간사하게도 이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만큼 많이 맞춰줘야 돼. 너도 좀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얼만큼 너한테 네가 만족할 만큼 사랑을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만큼,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자기는 제대로 잘 못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와서 살짝 추억을 회상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최근에 뭐 우리 여러분들의 기념일이 돌아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생일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사람의 꿈속에 여러분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뭔가 뒤늦게 살짝 후폭풍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그림이 떠요. 그때 우리 그래도 꽤 순수하게 잘 만났었는데 뭔가 되게 흑심 없이 살짝 되게 사심 없이 되게 친구같이 잘 만났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병에 젖은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쩌면 두 분은 실제로 뭐 진짜 친구 같은 연인 사이였거나 대화가 정말 잘 통할 때는 정말 잘 통하고 취향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되게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어느 정도 후회하는 마음도 절절히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이게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슬픔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슬프긴 한데 슬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딱 그립다라기보다는 그냥 슬퍼하는 나에게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죠. 분명히 이 사람 잘못으로 이 관계가 엎어졌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약간 집에서 방구석에서 눈물 셀카 찍으면서 슬픈 나 이러면서 심취해 있어요. 본인의 슬픔에 그냥 심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좀 적극적인 행동할 의지나 이런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을 대가리 꽃밭처럼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차라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한마디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찌질하고 쪼잔해 보여요. 은근히 좀 계산적인 면모도 있어 보이고, 혹시 좀 돈도 잘 안 냈었나요, 이 사람이? 걔 찐따 같은 살짝 좀 하여자 같은 모먼트도 보여지거든요. 그냥 되게 비겁하고 회피형이고 숨어있고 약간 자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눈물 흘리고만 있고, 네,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이나 의사조차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위 평판이나 이런 것 자체는 좀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 평판 자체는 굉장히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 굉장히 좀 착한 사람, 이렇게 소문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우리 여러분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개쓰레기고, 우리 여러분한테만큼은 굉장히 회피형이고, 입 꾹 닫고 여러분들만 못된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만 굉장히 좀 괴로운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빌런이어야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빌런이어야 하고, 이 사람은 순전히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계속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은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입 쳐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게 답답하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을 닥달하고 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방문 쳐닫고 입 꾹 닫고 며칠 동안 또 쉬고 있어요. 자기 기분 풀릴 때쯤에야 방문을 열고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얘기를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게 쌓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냥 혼자 속으로만 꿍하게 담아두고 있다가 그냥 헤어질 때 돼서야 터트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 피말리게 만드는 개쓰레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은근히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이 가정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좀 안 좋았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본인이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되려 트라우마를 선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되려 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좀 폭발하거나 한 번 좀 욱할 때는 또 굉장히 싸납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스타일 같아요. 되게 어쩌면 입에 좀 칼이 달려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얘기를 하고 뒤늦게 수습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하여자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좀 반성하는 기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사실 진짜 자기만의 어떤 연민에 빠져있는 느낌이 더 훨씬 커 보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궁금하고 가끔 그립고 밤에는 특히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왜 나한테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안 취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은 막상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를 완전히 잊진 않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딴 남자나 딴 여자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찐따 같은 마인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똑같이 떠요. 네가 차라리 먼저 와서 손을 내밀거나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지금 그냥 숨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너무 그때 심했었나? 내가 그때 너무 모진 말들을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되게 짧아요. 나머지는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어요. 되게 괘씸하고 동네 발바리보다도 못한 인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과를 해야죠. 잘못을 했으면 인간이라면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빌 기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뻔뻔하게도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더 크네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 뭐 지금 제3자가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좀 생겼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끝날 당시쯤에 약간 환승하듯이 끝났거나 그런 느낌도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고 제너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볼게요. 깊은 속마음.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왜 자기가 밉다는 건지, 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지, 왜 자기가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더 상처받았을 거는 우리 여러분일 텐데 아휴 보이시죠? 여기서도 제가 했던 말과 그대로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아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이거는 이 사람의 좀 과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진짜 실제로 여러분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밥 먹듯이 했거나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너 같은 남자 처음이야. 아, 내 첫사랑이야. 뭐 이런 말들을 쓸데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언행불일치라고 하죠. 입만 열면 구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물에 빠지잖아요. 강물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동동동동 뜰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에휴, 왜 살지? 근데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끝날 당시 내 마음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는 것 같다. 마음이 좀 식은 것 같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거면 잘해주지 말았어야죠.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사냐? 에휴, 이 금사박 쓰레기 새끼. 네, 잠시만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네가 이해해줄까? 뭔 상황이죠? 이 사람이 뭐 국가 첩보원인가요? 이 사람이 뭐 FBI인가요? 국정원인가요? 뭔 상황이 있길래 이해를 해달라고 자시고.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이거는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헤어질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자유다 하면서 좀 속세를 즐겼던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좀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이야, 뭐 노력을 노력을 솔직히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에게 샤넬백을 하나 사줬었나요? 에르메스 백을 하나 사줬었나요? 그러면 좀 인정.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뭔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아휴, 왜 살지? 실제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원하는 만큼 마음을 못 쓸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만큼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이런 것도 한번 시기 이런 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흐름이 중요할 테니까. 1주차 선 카드가 뜨네. 2주차. 근데 저는 이 선 카드가 행동력이 크게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에서 3주차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때쯤에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근데 하긴 하는데 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일 것 같아요. 뭐 뭐 해? 약간 이런 거나 진짜 극소수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몸을 좀 그리워하는 연락일 수도 있겠고
약간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하는 연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을 좀 테스트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괜히 우리 여러분들이 이용만 당하고 또 뭔가 버려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주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연락은 오기는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주차나 3주차 사이에. 날짜.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볼게요. 우선 0, 5, 2, 8,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찝어 드려볼게요. 조언 카드. There's something better. 카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은 아니다. 이놈보다 좋은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여러분이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et go. 되게 일맥상통하게 나와요. 마음을 좀 놓으세요. 이미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고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좀 놓으세요. 마음을 놓아야만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괜히 안달내고 찝쩍거리거나 치대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연락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It's up to you.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거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자가 되실 수 있겠대요. 만약에 이분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정신병원을 권해드리고 네, 정신병원 리스트 있죠? 네이버에서 쫙 뽑아서 카톡방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제 소원입니다. 네. 정신병원에 한 하루 말고 한 달? 아니, 1년 정도는 감금되셔야 될 분 같아요. 그렇게 좀 치료를 좀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받고 이분을 사회에 격리시켜주세요. 제발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복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채가 있어야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모든 타로나 점은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